오늘 배우실 민법 테마는 시험 출제 가능성 90%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지문이 나온다. 요것만 내기도 하고요. 올해는 요것만 냈어요. 점유자 회복적 관계. 아니면 앞에 거하고 이제 같이 해서 점유권에 대한 설명에서 맞는 거 틀린 거 할 때도 5개 지문 중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는데, 일단 이 점유자와 회복적 관계가 무슨 뜻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점유할 수 있는 분권이 없어요, 지금.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면서 점유를 하게 되면 그건 정당한 점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같은 분권이 있이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 점유자예요. 그럼 분권은 이쪽에서 가지고 있겠죠. 주로 이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분권 가지고 있으니까 분권 없이 점유한 사람한테 그 점유를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점유 회복한 사람, 이 사람 현재 점유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한테 팔아서 이렇게 점유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또는 아예 이 사람이 점유는 하고 있는데 매매 같은 걸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다든지 이런 형태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저 건물을 뭐 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지만 무단으로, 또는 매매를 했지만 매매가 무효 취소됐으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권이 없는 점유자. 그럼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는 얘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소유권에 의해서 그 점유도 돌려달라, 쉽게 해서 건물 돌려달라, 그 점유를 뭐 하려는 사람이다? 회복하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려는 거죠. 구조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임대차 계약인데 임차인 점유하죠? 그럼 임대차 끝나면, 임대차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까지 넘겨준 건 아니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또 점유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관계는 이 사람이 무단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건가요? 점유할 분권이 있이 점유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했잖아요. 아니, 끝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보증금 안 내주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유를 개시한 모습을 보라는 얘기죠. 이 사람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점유한 사람이지,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무단으로 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권리도 없이 점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점유하고 이런 점유자는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점유를 넘겨달라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임대차 파트에서 이제 다시 보는 거고, 아무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이, 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점유를 돌려달라고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분권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죠. 얘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저 건물이 만약에 직권조 알고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를 좀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건물로 받은 거예요? 남의 건물로 받은 거예요? 남의 건물로 받았죠. 그럼 얘가 그거 알았다면 건물만 돌려받으려고 할까요? 받았던 월세까지 달라고 할까요? 월세까지. 그럼 얘는 건물은 돌려주려고 하지만, 그 월세는 자기가 임대차에서 받았으니까 그건 안 돌려주려고 그러겠죠. 그럼 그 월세까지 같이 돌려줘야 되냐, 아니면 월세는 점유자가 가져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 같은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그러죠. 과실을 점유자가 갖느냐, 돌려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사용하다 보니까 함부로 좀 사용했어. 그럼 고의 과실로 그 물건 좀 부셔뜨렸다는 얘기죠. 자기 물건을, 남의 물건을 부셨지. 근데 얘가 돌려달래. 그럼 남의 물건 부셨으니까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을 때 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이건 전형적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게 셋 중에 하나 물어봐. 세 번째가 가장 양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 건물 사용하다 비가 좀 새니까 고쳤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비는 안 샌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높였어요. 비용 들어갔죠? 자기 거, 남의 거. 근데 얘가 몇 개월 있다가 그거 자기 거니까 돌려달래. 돌려줘야지. 근데 난 거기다가 비용 들었어. 그럼 비용 달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그러면 과실, 멸실의 손실 배상, 비용, 그냥 기계처럼 딱 잡으시라고. 그러면 이것들을 법에 조문이 딱 돼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외우셔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잡았으니까 하나씩 들어갑시다. 첫째, 과실은 법에서 이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지가 같든지 돌려주든지 하라는 얘기죠. 법조문이 선의의 점유자, 이럴 때 이제 선의 악을 따지는 거지. 얘가 누구냐 뭐 그런 거 별 건 없단 말이에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지가 뭐 한다? 취득하지. 남의 물건으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임이나 이런 치료 같은 것들은 돌려줄 필요는 없다. 선의 점유자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지금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신한 사람이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고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과실은 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고, 특히 이제 차임 같은 것들은 이제 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월세 저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물건 사용이익 나오면 항상 과실하고 똑같이 보세요. 과실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받는 대가를 과실이라고 그러고, 사용이익은 지금 남의 물건인데 지가 사용했잖아요. 지가 직접 사용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이꼴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과실.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지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제가 그걸 보충을 안 해놨는데, 자, 이런 얘기들은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무단으로 지금 점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매매계약했다가 해제가 됐어요. 계약 해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받았던 거 있으면 돌려주는데 그건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러죠. 원상회복.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받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말고 전부 다 돌려주라는 얘기죠.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과실이 있으면 과실까지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악 따지면서 과실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무효나 취소됐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계약 해제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참 X 들어야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선의 점유자도 과실을 반환해 줘야 돼요. 자, 그럼 2번 악의의 점유자는 쥐가 받은 월세 있으면 월세까지 다 돌려줘야 돼요. 자, 반환 범위를 보면 과실에다 플러스 뭐까지 붙여? 이자까지 붙이고,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다 해줘야 돼요. 악의일 때 돌려주는 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자, 주의할 게, 악의 점유자는 어쨌든 과실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 이미 소비해버렸어. 또는 자기 과실로,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이 과실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훼손이나 수취하지 못했으면 그럼 실질적으로 과실을 돌려줄 수가 없죠. 그럼 뭘 보상해줘야 된다?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과실 대신에. 지가 과실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이미 소비해버렸거나, 이게 천연과실 같은 거겠죠.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을 해줘라. 여기서 이제 가장 장난치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기 과실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 보상하는 거지, 과실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여길 장난치니까 잘 잡으시고.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셔가지고. 법에 그렇게 딱 정해놨으니까.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으니까 얘들도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되셨고. 자, 이제 과실은 정했어요. 그럼 과실 얘기 나오면 선이, 악이 구별하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점유물을 또 역시 점유자가 과실로 멸실로 훼손했어요.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배상해야 되느냐? 자, 둘로 나누죠. 현존 배상이냐, 전부 배상이냐. 그럼 역시 구별만 하시면 된다고요. 현존 배상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선이기만 하면 안 되고, 선이면서 뭐 해야 돼요? 자주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자는 뭐 현존, 선자만 현존하고 있어요. 많은 여자 중에 제 곁에 현존하고 있는 사람은 선자 현존.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이론과 문제만을 압축해 교육하는 랜드하나전원학교 올인원 강의입니다. 아직 강의가 끝난 것이 아니니 종료하지 말아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단기 합격은 올인원 강의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읽어보니까 악의자가 보인다든지 타주나 소유의 의사 없다는 얘기가 보이면은 뒤에 현존이 나오면 된다. 전부가 나와야 된다. 전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자, 선자, 현존, 선자, 현존 외우시라고. 선자, 현존.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여기는 선악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비용은 묻지 않고 상환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따지느냐? 비용을 항상 필요비하고 뭐로? 유입비예요.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비용 나오면 필요비, 유입비로 나눈 거예요. 자, 필요비는 뭘 필요비라고 그러느냐? 현상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현상 유지를 그럴듯하게 보존이라고 그래, 보존.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용어를.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씁니다. 그럼 보존은 항상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아까 건물의 비과세 고쳐야 되겠죠?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 필요비. 뭐 공과금, 세금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보존 필요비라고 그래요. 자, 원래 필요비는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점유자가 본권을 가지면서 점유하고 있나요?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나요? 본권 없이 점유하는 사람인데 만일에 이 사람이 선이라면 과실도 취득하게 되면서 필요비도 회복자한테 다 달라고 그러면 본권 없이 점유한 사람을 너무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는 본권 없이 점유한 사람으로서 과실을 취득했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좀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비를 전액 달라고 할 수 없고 무슨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모든 필요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리죠. 필요비 중에서 통상적으로 들어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무슨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고요? 통상 필요비. 통상 필요비. 모든 필요비는 아니다. 자, 되셨고 유입비 들어갑니다. 자, 유입비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데와 다 똑같아요. 유입비는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유입비라고 그러는데 계량은 뭘 얘기한다? 가치 증가죠. 자, 돈을 좀 들이면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뭘 한다? 유익비. 근데 유익비는 필요비처럼 전액 다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물건의 가치는 유익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증가가 되겠죠? 그럼 그 가치 증가가 그대로 있나요? 사용하면 가치가 또 감소되나요?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익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즉 가치 증가액이 뭐 할 경우에 한해서 현존할 경우에 한해서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서 의뢰한 사람이 그 건물을 자 계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들였어요. 3천만 원 들여서 싹 다 뭐 이중창도 달고 뭐 바닥도 싹 다 깔고 해서 자 계량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들인 비용이 3천만 원인데 이거 들였다고 들인 즉시 그 회복자, 소유자한테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천만 원 들였으면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됐겠죠. 그럼 가치 증가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3천만 원 들였다고 꼭 3천만 원어치의 가치만 증가되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증가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5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증가됐지만 이 사람이 인테리어 싹 하고 개량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됐겠죠. 감소 쭉 되고 있는데 회복자가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때 이 가치 증가액이 남아 있어야 돼요.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이 가치 증가액이 오히려 다 부서져가지고서는 남아있지 않는다. 자, 그거 유익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현존하고 있는 가치 증가액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어치의 가치 증가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점유자는 회복자한테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 들인 비용은 얼마? 3천만 원. 현재 남아있는 가치 증가액은 2천만 원. 그럼 어떤 걸 달라고 해야 될지 선택의 문제가 항상 생긴다고요. 선택.
이해되셨나요?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점유자는 이거 달라고 하겠지. 하지만 회복자는 준다 하더라도 이거 주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걸 누가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비용 선택, 유익비 선택은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선택은 누가 선택하는 거다? 회복자 선택해 줬죠. 자, 이건 포인트,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야. 이것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주 보셔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그대로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거 중심으로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유익비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자 보여야 돼요? 현존, 그 다음에 뭐? 선택,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데 앞에 필요비가 보인다. 그 문장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회복자는 이거 선택하겠죠. 그럼 이거 선택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필요비보다는 유익비가 금액이 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자가 주긴 주는데 내가 당장 이 큰 돈이 없으니까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 좀 유예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환기간 유예. 그걸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유익비 그러면은 세 가지. 뭐 한 경우? 현존, 선택, 상환기간 허용. 자, 요게 필요비와 연결되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되게 쉽고. 자, 유치권은 이제 뒤쪽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언제 달라고 하느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상환 청구는 반환할 때 아니면 반환 청구 받았을 때예요. 회복자가 야 이제 그 건물 돌려줘. 그때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비 와서 고쳤고 인테리어 싸게 했어. 그죠? 비용 들어갔으니까 비용 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구 시기 잡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요 비용 상환 청구의 법조문이 203조인데 이건 무조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물건 달라고 할 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203조는 점유자가 계약관계든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가지지 않고 점유한 상태에서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유자는 적법한 계약관계 등의 점유 권한을 가지면서 점유한 경우도 있겠죠.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임차인이라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그 임차인이 그 물건에 비용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임대차 들어가면 임차인도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죠. 그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203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별도로 임대차 관계에서 626조에 별도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시라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제 요건데,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점유자의 비용이죠. 비용 상환 청구는 203조는 누구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인데, 자, 비용을 들여갔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얘가 소유자로서 아직은 회복은 하지 않아요. 그냥 소유자고 얘가 점유자인데 얘가 지금 직권자 알고 비용 들였다고요. 그럼 비용 드릴 때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얘가 요 건물을 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자기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병한테 그 소유권을 넘겼어요. 자,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양수해가지고 얘가 이제 을한테 야, 그 건물 이제 나는 갑한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이 점유자는 어쨌든 비용 들였으니까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 들어갈 때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하느냐 현재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항상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회복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이 양도됐으면 양수인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종전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됐나요? 하지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계약한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럼 여기서는 계약한 사람이 누군가요? 임대인이지, 원칙적으로. 자, 행사시기 아까 보셨어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 받았을 때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 종료시가 아니라 뭐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하는 거죠. 그건 임대차를 알아야 돼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쪽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 이쪽이니까. 그러면서 다르다 느끼시라고요. 됐나요? 네. 자, 문제 풀면서 마무리합시다. 39회 봅시다. 점유자 회복자 틀린 것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자 무슨 필요비?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냐 뭐 알 필요가 없다고요.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했어. 자 그럼 배상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배상은 선, 자, 현존이죠. 현존 나왔어. 그럼 앞에 선이 자지가 나와야죠. 근데 앞에 뭐가 보여요? 악이 나오는데 현존 나오면 이건 틀린 점이 되겠네요. 2번이 틀렸겠죠. 이거 골라내는 거지. 빨리빨리 누가 먼저 골라내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으시라고. 이런 것을 이 문장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주 보시는 거예요. 선자, 선존, 선자, 현존. 자, 악의 점유자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주는 범위는 뭘 붙이고 이자, 손해금도 있으면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자, 가액 증가 현존한 때 한해서 상환 청구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유익비. 필요비가 나오면 틀렸겠죠? 맞았고. 자, 상당 기간을 허용하면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틀린 것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31회 때 옳은 것 그랬어요. 자, 또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대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나온 거 또 내고 또 내고. 자,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우리가 배우는 요게 적용되질 않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도 다 돌려줘야 돼.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또 점유를 훼손했대요. 멸실을 훼손했으니까 배상 얘기가 나오겠죠. 자, 현존 나왔으면 앞에 뭐가 보여야 돼? 선, 자가 보여야 되는데 악의가 또 나왔죠. 또 틀렸지.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자, 선택 나왔네요. 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회복자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선택까지 맞았는데.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자, 그럼 필요비를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비용 들어갈 때 소유자 현재 돌려달라는 사람. 현재 돌려달라는 사람. 그러면 매수인이 필요비 지출한 매도인 소유자가 그 목적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니까 제3자가 지금 양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되겠죠. 자, 한 문제만 푸시고 끝내도록 합시다. 사례 문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틀린 것 그랬네요. 선의 점유자가 또 과실 취득하면 무슨 필요비?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맞았고.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 됐어요. 또 배상 얘기가 나오겠죠. 자, 선은 나왔어. 근데 앞에 뭐가 보여요? 소유의 의사 없음 그러니까 이건 타주란 얘기죠. 그럼 D는 전부가 나와야 돼요. 현존이 나와야 돼요. 전부가 나와야죠.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든 선악 따지지 않고 다 인정이 되고요. 4번 필요비에 관해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쫓아 청구 나오면 이외에 나오면 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유익비인데 필요비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고.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으면 자, 원래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뭐 해줘라? 보상해줘라.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이제 급해서 설명 들어갔지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거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가 많이 보면서 포인트를 잘 잡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점유자 회복자는 중요한 파트니까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면 돼요. 이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찬찬히 얘기해봐야 아무 쓸데 없어요. 많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푸시면 아시잖아. 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 전원합격 올인원 강의는 시험에 꼭 나오는 이론과 문제만 담아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합격의 길로 안내합니다. 합격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전원합격 올인원 반으로 합격을 쟁취하세요.